마스크 사려고 휴가를 내야 될 판입니다.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요. 자꾸 약국 가면 다 떨어졌다 그러고 뭐 안 되겠어요. 차라리 휴가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사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마스크 보급제, 오부제 시행 둘째 날인데요.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드리고 김 기자, 이번에는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라는 업체인데 여기 무슨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까? 네, 청와대가 어제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라는 업체가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더라.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예.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건 이따 거짓. 또 홈쇼핑한 대표이사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또 지오영 대표의 남편이다, 부부 사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것 또한 거짓이라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여권 연루설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여기에 해요? 올해 1월까지 지오영의 고문을 지냈던 박명숙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면접까지 치른 사실, 일부 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자, 어제 이의경 식약처장 이 지오영 특혜 논란에 대해서 설명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SS 등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약국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 컨소시움과 백제 약품을 유통 채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매점 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권과의 일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인 지오영이라는 마스크 유통업체가 이제 폭리 논란에 또 좀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오영의 대표는 조선혜라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참고로. 이 제조업체는요, 이 지오영이라는 곳에 이 공적 마스크를 900원에 줘요. 900원. 그러면 보세요. 이 지오영이라는 유통업체가 하루 422만 장을 약국에 넘기는데 그러니까 이 900원에 받아가지고 약국에는 1,100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장당 200원이 남잖아요. 자, 422만 장 곱하기 200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억 4,400만 원이 수입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마진율 22%.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또 정부에서는 아니요. 인건비 같은 거 따지면은 오히려 저 지오영이 손해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폭리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정부의 설명이에요. 글쎄요, 정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마스크 자체가 심지어는 이거 배급제 아니에요. 배급제죠. 5일 배급제로 일주일에 해가지고 2장. 하는데 저도 몇 번 약국에 갔다가 지금 허탕치고 있거든요. 못 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분노가 거의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그 지오용 컨소시엄이죠, 아마. 예. 그 유통 컨소시엄인데 불똥이 거기 떨어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스크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정권, 지금 정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그동안 비난을 했었는데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사회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다. 지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 아니라는 것, 또 그것은 남편이 문 거짓. 캠프 출신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정부의 소통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왜요? 이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이의경 처장이 또 이제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의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배급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질본인가요? KF94 쓰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80도 괜찮다 그랬다가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인이 자기 거라면은 뭐 몇 번 더 써도 되고 깨끗이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원성을 듣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또 뭐 지호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면 사실이고 사실 아닌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 추락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연줄 사회다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주세요. 근데 김상희 평론가 네.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되게 어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네, 지호영이. 네. 근데 이제 업체 대표가 김정숙 여사랑 동창이다. 뭐 업체 대표의 남편이 문캠프 출신이다. 일단 이거는 청와대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거 기사화하지 마세요. 일단 딱 선을 그었고. 근데 밑에 거 한번 봐주세요. 박명숙이라는 분이 올해 1월이면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최근까지 지호영의 고문을 지내다가 나왔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 공천심사단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마스크 유통업체에 선정되는 과정에 뭔가 여건이 일정 부분 연루돼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터무니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야 있겠지만 이걸 공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나라 된다. 법 체계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없이 그냥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이거는 일단은 정부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 국민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예.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간단하게 모든 걸 공적인 분야에서 배분까지 맡으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민간 유통망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유통망을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그 유통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는 뭐 그거를 뭐라고 하기는 저는 우리 시장 경제에는 예, 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를 좀 드릴게요. 이 약국을 통해서 배분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만식이거든요. 대만에서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한 건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약국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메이커에서 약국으로 공급하는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면 정부가 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우정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이제 배분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시게요? 그러니까 유통마진이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유통마진 때문에 난리가 나고 거기에 가짜뉴스가 밝혀진 뭐 영부인까지 연루가 됐냐면은 왜 얼마 전에 언론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그 마스크 제조업체 그 계약하면서 뭐 50원 올려줄 테니까 뭐 10배 생산해내라. 안 된다. 그러면 뭐 저기 생산원가의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쪼으면서 오히려 유통업자한테는 뭐 20%의 마진율을 준다? 이렇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을 하니까 엉뚱하게 영부인까지 연루되는 가짜뉴스 생산되는 거. 이거 누구 책임이냐?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평론가님 하신 말씀대로 저도 정부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이 지호영이라는 마스크 유통업체가 하루에 어쨌든 한 8억 4천여만 원의 수입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건 근거는 없어요. 뭐 어떤 여권의 인사가 뭐 여기에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 등등의 근거는 없으나,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이제 배급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어때요? 계속 좀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월요일 날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오늘 화요일 맞는 날짜에 갔는데 그렇다고 간다고 해도 또 100%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시민들은 또 허탕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승질나죠. 호떡 튀면 그냥 밤낮 왔다 갔다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혼동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동사무소 해야 돼. 동사무소 해가지고 주민들 뭐 다 저기 다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입구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시간대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을 가서 이제 사려고 해도 약국마다 입고와 판매 시간이 제각각이라 언제 어느 약국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 나오고요. 또 마스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금세 한 몇 분 만에 품절이 돼버려서 금세 없어져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을 못 사고 또 가족끼리 같이 가서 같이 사거나 아니면 대리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본. 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는 사이트 정부24라고 있죠. 한나절 동안 먹통이 돼서 등본조차 못 댔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좀 혼란이 있었네요. 오늘도 뭐 비슷한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취재 기자들의 지금 전언인데요.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민들의 불만,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군요. 마스크 오브제 곳곳에 혼란. 정부에 이제 속는 것도 아유, 이제 지칩니다. 지쳐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 마스크 사러 다니다가 몸살 나 죽겠어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휴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약국들마다 판매 시간이라도 그럼 좀 일정하게 좀 정해주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약국 앞에는 이런 조의가 내걸렸습니다. 이제 하도 손님들이 물어보니까 마스크 없어요. 손님, 마스크 있어요? 약국 없어요. 손님, 몇 시에 와요? 약국 몰라요. 손님, 몇 개 와요? 약국 몰라요. 예. 오긴 오나요? 약국 몰라요. 공적 마스크 품절. 하도 손님들이 오니까. 근데 뭐 물량은 없고. 그러니까 저런 걸 곳곳에 약국에 저런 걸 걸어놨다는 거예요. 정 의원님도 결국 못 사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라고 지금 그 비웃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이제 리더십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리더십이라는 거는 위기의 그 리더십의 그 질이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정치는 다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 상황 하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제가 당장 그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점만 말씀을 드려도요. 지금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김상조 그래서 실장? 예. 경제 활동 인구가 2,800만으로 해갖고 2장씩이면 5,600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억 장은 필요하잖아요. 마스크 회사가 완전히 풀타임으로 가동해도 7천만 장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계산이 잘못된 데다가 또 보니까 약국이라는 게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강남에는 사람 수에 비해서 약국 수가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약국마다 뭐 250장인가? 맞아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강북에 약국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전혀 없고요. 실제로 마스크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요새는 컴퓨터 뭐 알고리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산수도 그냥 더하기 뺄셈 이것만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정권이 두려워하는 게 저것 때문에 표 날라가는 건데 지금 저것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마스크. 그러니까 이제 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스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좀 규정을 조금 보완하긴 했지만 일부 또 건강 취약계층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정하기로는 만 10살 이하 또 만 80세 이상은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만 11살부터 직접 약국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소아암 환자 부모들은 소아암 앓고 있는 아이가 마스크를 그럼 어떻게 오랜 시간 줄 서서 삽니까? 라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만 10세 이하 대리 구매 가능 규정이 있지만 소아암 아이 내가 홀로 키우는데 아이를 뭐 대신해서 내가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 둔 채 나갈 수가 없어요.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건강 취약 계층을 좀 배려해서 우선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해지네요. 진짜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아암 환자 부모들 같은 경우에 저 만 11세부터 직접 약국 가서 구입해야 되는데 소아암 앓고 있는 아이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길게 줄 서갖고 소아암 앓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마스크 삽니까? 대리구매 오케이 허용해 준 건 감사하나 내 아이가 소아암 앓고 있는데 난 24시간 이 친구 케어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 혼자 두고 나가서 마스크 사옵니까? 예, 김평론가. 아까 뭐 우리 정호기 의원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정부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의 능력은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이 된다고 봐요. 하나는 국민 공감 능력, 실제 수요자 위주의 생각이죠. 수요자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 그 예.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의 능력. 그 공감을 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예. 아까도 뭐 그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모습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의구심을 국민에게 갖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